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하이오주 프레드릭스버그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는 마가 마차 행렬입니다. 캐러밴과 픽업을 동원한 2020 트럼프 마가 퍼레이드는 익숙하지만 마차가 등장한 게 아주 이채롭습니다. 말과 마차의 모습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하이오주 프레드릭스버그와 펜실베니아 랑카스터 등 아미시들이 사는 지역에서 일제히 마가 트럼프 마차 행렬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아미시는 개신교 일파로 16세기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생활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TV와 신문, 모바일폰을 사용하지 않으며 남성들은 농사, 여성은 옷을 만드는 전통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독일계가 많아 아직도 독일 방언을 사용하며 외지인들을 잉글리쉬라고 부르는 독특한 집단입니다. 아미시의 자녀들은 미국의 공교육을 받지 않고 홈스쿨링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공동체 집단입니다. 미국의 아미시는 대략 3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이주한 이래 전통적으로 미국 정치나 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인구는 적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접전을 치르는 스윙 스테이트 지역에서 이들은 캐스팅 보트입니다. 바이든의 아성으로 민주당 지역인 펜실바니아 주에서는 아미시표가 위력적입니다. 바로 미국 내 아미시의 10% 이상이 거주하는 펜실바니아의 랑카스터에서 아미시 유권자는 이번 대선에서 모두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펜실바니아와 오하이오주의 아미시 인구는 15만 9천 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가운데 유권자가 모두 트럼프의 표를 던지면 격전지의 승부는 보나마나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지 부시도 존 케리를 격파할 때 아미시에 상당히 구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9년에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아미시 지도자를 백악관에 불러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소수 정파지만 수백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나는 초접전 격전지에서 발휘할 이들의 위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대선에서 아미시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 바이든이 승리하면 이들이 추구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받을 것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 생활, 공동체 교육, 총기 소유의 자유, 낙태 같은 주요 이슈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통적으로 선거에 무관심했던 아미시들이 마가 2020 트럼프를 외치며 마차를 끌고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던 아미시들이 모두 트럼프에 표를 줄 기세입니다. 중공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경악할 만한 강제 불임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 지역의 출생률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공 당국은 가정계획의 일환이며 종족 멸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1.558이 2018년 1.069로 떨어진 겁니다. 자연적인 출생률 변화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중공은 2016년 1월 2자녀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에게는 3명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정책을 보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출생률은 증가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는 반대로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자국 내 피임기구 IUD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중국 전체 IUD 사용의 80%가 신장 위구르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중국 전체 통계에서 IUD 사용이 10만 명 가운데 21명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위구르 여성들은 정반대로 강제 불임 조치를 당한 겁니다. 중공은 위구르 전통 문화를 멸절하기 위해 음주훈련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 코를라의 음주훈련센터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이슬람교도인 위구르인들에게 강제로 음주 습관을 배양한다고 합니다. 강제로 술을 권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테러 분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45회 인권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중공의 종교 자유 억압을 규탄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힐렐 노이어 의장은 세계 각국의 이슬람 교도들은 자유롭게 기도할 권리가 있다면서 중공에서의 이슬람 탄압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공에 100만 명을 수용하는 강제 수용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에 참가한 중공 대표는 회의를 방해하려는 듯 뭔가로 책상을 두들겼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이 같은 중공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각국 대표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유엔 홈페이지에 다른 국가 원수들은 모두 His Excellency, 각하로 표기된 반면 시진핑만 His Highness로 소개됐습니다. His Highness는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시진핑은 현대판 황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황제라면 His Majesty라고 해야 맞는데 황제가 아닌 왕에 대한 호칭 His Highness가 사용된 겁니다. 유엔 직원의 실수인지 의도된 조롱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상적인 지도자는 아니라는 묘한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 결국 23일 His Excellency로 정정하기는 했습니다. 시진핑은 유엔 연설에서 구어지 쯔슈를 구어지 츠슈로 엉뚱하게 읽었습니다. 국제 질서를 국제 적서로 읽은 겁니다. 시진핑은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붉은 적자냐, 붉은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심리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 아니냐고 중화권에서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9월 24일 위스콘신 주의회에서 외교정책 연설을 했습니다. 전직 CIA 국장인 폼페오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야심을 아주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전방위적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스콘신주를 찾은 겁니다. 미국이 중무장한 4개 사단을 타이완에 배치해 중공을 저지해야 한다는 논문에 중공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환구 15 편집장 후시진은 미국과 타이완이 반분열 국가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타이완 해방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타이완을 승인하는 분위기입니다. 타이완의 디지털 장관 오드리 탕은 독일 녹색당의 초대로 현지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상회의를 주관한 녹색당 관계자가 행사에 협조해준 주 독일 타이완 대표 셰즈웨이를 타이완 대사로 호칭했습니다. 타이완의 주 일본 대표 셰창팅도 일본에서 대사로 불려졌습니다. 9월 24일 셰창팅은 도쿄의 후지테레비를 방문했는데 환영 전광판에 주일 타이완 대사 셰창팅 선생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후지테레비는 타이완이 방송사를 설립할 때 도운 인연이 있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관계는 전에 없이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가 있습니다. 기시 노부오는 스가 내각에서 방위 대신으로 발탁됐습니다. 스가 신임 총리의 내각 인사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차이잉원 총통과도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은 그를 정계 입문시킨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세습 정치가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능력이 없는데도 연줄이 있다고 쉬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놀라게 한 스가 요시대 수상의 절묘한 강요 인사란 제목의 JB 프레스 기사를 보면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 현시욕이 별로 없으며 겸손한 성격의 기시 노부오는 스미토모 상사 출신입니다. 상사맨으로서 국가를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뛴 경험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JB 프레스는 기시 노부오 대신에 오피셜 사이트 한 대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업 식량 문제와 무역, 개발 도상국 지원 등 외교와 방위 부문에서 한 의원 활동은 상사맨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각지를 누비면서 보리밭을 비추는 석양과 계단식 논에 비친 달 등 예전의 추억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간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원조 물자 수송을 완료했을 때 상대국 파트너가 보인 미소,
메콩강 삼각주에서 현지인 청년과 국가건설관의 상담에 쓰던 일 등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결과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JB 프레스는 또 형인 아베 신조는 총리로 지구본을 도는 외교를 벌였을 때 동생인 기시 노부오는 지구를 발로 돌며 세계 각국의 현실을 체험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의 인사는 참 절묘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기시를 입각시켰으면 형제이기 때문에 비난에 시달릴 수 있지만 스가 총리가 기시 노부오를 입각시킨 데 대해서는 실무 중시의 적재적소 인사라는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